자, 15번은요, 내가 편집 오류로 문제를 잘못 넣었어. 15번은 지우시고 16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아할 일이야?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해놓고 일단 분모가 몇 차인지를 몰라. x의 n 플러스의 1승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어차피 뒤에 플러스 1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도 괜찮겠다. 자, 근데 이제 분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의 x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3x의 제곱이다 까지가 있는데 그것이 6으로 수렴을 한대. 일단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긴 한데 몇 차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 분의 fx 라는 친구는 4로 수렴한다. 인 자연수 n이 존재한답니다. 자, 그럼 일단 구해보자. n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일단 1부터 한번 차곡차곡 대입을 해서 어떤 짓거리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n에다가 한번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리미트 한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분자는 f-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은 똑같으니까 얘가 6이 된대. 그 말은 분자가 몇 x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란 뜻이야? 6x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x에서 4x의 세제곱을 빼고 그 다음에 3x의 제곱을 더한, 즉 분자 전체죠. 이 친구가 6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친구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 항을 통해서 일단 fx의 대략적인 느낌은 fx가 4x의 세제곱 더하기 몇 x제곱? 3x의 제곱. 그리고 뒤에 1차 항과 상수항을 잘 모르겠다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식도 같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밑에도 한번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1승 그것 분의 fx는 4래요. 자, 노란색 무한대로 갈 때는 최 무슨 차항에 대한 정보? 고차항에 대한 정보였다면 0으로 가는 핑크는 최 무슨 차항에 대한 정보? 저차항. 근데 그게 딱 4로 수렴했다라는 건 fx가 뭐 위에는 알 바 없고 모르겠고 뭘로 끝난다는 뜻이야? 4x로 끝나는 뜻이야. 아, 그러면 노란과 핑크를 합치니까 함수가 딱 하나 나오네. 4x 3승 더하기 3x의 제곱으로 시작하고 뒤에 뭔가가 있는데 결말은 4x래. 그러면 요거서부터 얻을 수 있는 f는 바로 4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n을 조금씩 키워볼게. 이제 n이 2일 때를 보자. 자, n이 2일 때를 보면 리미트 하신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이제 x의 3승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분자는 여전히 f-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6이야. 자, 그러면 분보가 3차야. 그럼 분자도 몇 차여야 돼? 3차. 근데 몇 x 3승이어야 돼? 6x 3승이어야 돼. 그러면 한 방에 바로 생각해보자. 여기 4x 세제곱을 뺄 거야. 뺐는데 6x 세제곱이 돼야 되면 몇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야? 10 곱하기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맞냐? 자, 몇 x 제곱인지를 알 수 있냐 없냐? 몰라요. 얘 뭐든 상관없어. 아무튼 fx가 10x 세제곱으로만 시작하면 극한값은 6이 되게 뻔하니까요. 오케이, 그럼 여긴 단서가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핑크로 가야지. 리밋도 핑크는 이번에 0으로 가니까 최저차항 n이 2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분의 fx 이것이 4다. 아, 분모에 x가 2개 있는데 딱 깔끔하게 4로 수렴했네. 그 말은 fx가 뭘로 끝난다? 그렇지, 머시갱이 4x의 제곱. 근데 3차로 시작했는데 2차로 끝나? 딱 이거네. 그러니까 이제 fx란 친구는 10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그럼 뭐 일단 나보고 f1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개 나오나 봐. 뭐 n = 3일 또 해봐야겠는걸? 자, n에다가 3을 집어넣어봅니다.
자, 그럼 봐. 그러면 이제 x가 분모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f-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라서 얘가 6인데 n equal 1일 때랑 2일 때 그리고 3일 때부터가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냐? 봐봐요. 얘는 분모에 x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6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빼기 4x제곱과 더하기 3x제곱이 fx의 생김새를 결정짓는데 도움을 줬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분모가 3차다 보니까 여기 있던 4x 세제곱까지를 고려를 해줘야 돼. 왜? 똑같은 3차니까 얘도 고려를 해서 6이 된 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얘를 보면 분모가 4차니까 분자도 몇 차여야 될 것이고 4차여야 될 건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3차랑 2차는 더 이상 극한값 6에 영향을 줘 안 줘? 못 주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fx가 몇 x 4승으로 시작한다? 6x 4승으로 시작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n equal 3일 때니까요. x의 세제곱 분의 f의 x 이게 4래요. 그럼 이거 fx가 뭘로 끝나는 거야? 그렇지. fx가 머시갱이 4x의 세제곱으로 끝난대. 이걸로 시작하고 이걸로 끝났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f는 6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냐? 그 다음 n equal 4일 때랑 5, 6, 7, 8, 100까지 뭐 1000까지 아무튼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은 다 이제 비슷한 양상이 이루어질 거거든. 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아.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첫 번째, 노란색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자고. 어차피 여기 있는 분모가 4차, 5차, 6차, 7차 세제곱과 2차식이 신경이 안 쓰일 만큼 높은 차수지 않음. 그러니까 fx는 몇 x의 몇 승으로 시작해야 돼? 그렇지. 이때는 fx란 친구가 6 곱하기 x의 n 플러스의 1승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아래쪽 핑크에서는 x의 n승분의 fx가 4로 끝난다. 즉 fx는 뭘로 끝난다는 거야? 그렇지. fx는 머시갱이 오다가 4 곱하기 x의 n승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래서 따라서 결국 n equal 3 이상이면 fx는 무조건 6의 xn 플러스 1승 플러스 4 곱하기 x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의 1이 여러 개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 여기서 f1은 11이에요. 여기서 f1은 10 더하기 4는 14예요. 여기서부터는 f1의 값이 6 더하기 4는 10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건 14가 되겠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이거는 고3 학생들한테 수능 수업할 때도 사용하는 문제인 만큼 꽤나 어려운 기출문제가 맞아. 케이스를 나누고 3 이상은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서요. 좋아. 자, 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브릿지 특강 때도 다뤘던 문제다.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라고 해서 대충 f를 뭐 x의 제곱 플러스 옴뇸뇸뇸뇸 이렇게 쓰시고 문제 써져 있는 것이 리밋도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x 마이너스의 a 분자는 fx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의 a다. 근데 그 수렴값이 얼마냐면 5분의 3이랍니다. 자, fx equal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지. 자, 병윤아 항상 극한값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뭐부터 해보라고 했니? 그치? 대입해서 어떤 꼴인지를 관찰하라고. 만약에 숫자분의 숫자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숫자 쓰면 되는 거고 0분의 0이면 뭐 해야 될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뭐 해야 될까? 고민하라고 했지. 자, 얘를 대입을 해보니까 일단 얼추 뭐분의 뭐가 될 것 같아 보여요? FA분의 F의 A처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00이니까. 그치? 근데 원래 FA분의 FM의 숫자 얼마가 돼야 정상이야? 1이 돼야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고 5분의 3이래.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만약에 FA가 뭐 3이었으면 3분의 3, 7분의 7, 100분의 100, 1000분의 1000 뭐분의 뭐든 간에 다 1이 돼야만 마땅한데 5분의 3을 이상하게 됐대. 왜 그런 걸까요? 그치? FA가 얼마여서 FA가 0이어서
0분의 0꼴이었던 걸 우리가 대충 무시하고 1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던 거네. 그래서 5분의 3이 안 나왔던 거네. 그러니까 FA는 0일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읽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FA가 0이다. 그러니까 A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X 빼기 A, A를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할 필요가 있어서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준다? 그렇지. 분모 분자를 X-A로 한번 나누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가실 때 X-A 분의 fx 플러스 1 그리고 그거 분의 X-A 분의 fx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것은 이제 이 부분이 뒤에 숨어있는 FA가 보이실 거야. 그러면 X-A 분의 fx 빼기 FA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바로 뭐가 되는겨? 미분계수 F'의 A가 되겠네. 그거 플러스 1. 그죠? 심화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할 때도 미분계수란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이거 근데 그게 5분의 3이래. 뭐 대충 눈치감은 보이네. F'A가 얼만 거야? 그렇지. 따라서 F'A는 4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지금 문제 fx라는 친구가 일단 1차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인데 fa는 0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대입해서 0인 거 나왔네. 그럼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지? x-a 인수 정리지. 자, 그러니까 일단 x-a가 하나가 있다요. 그거 곱하기 x- 나머지 하나 모르겠으니까 대충 t라고 쓸게. 자, 그 다음 뭐 다음 시간이든 다다음 시간이든 미분계수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브리치 특강에서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F'A를 바로 1초 만에 말할 수 있어야 내가 가르친 애들이죠. 얼마하게? A-의 t다. 자, 이게 왠지는 모르시면 미분계수 단원 또 할게요. 미분계수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 일단 외지 물음표 쳐놓고 나중에 3단원 수업하고 나서 복습하세요. 자, 그러면 F'A가 A-t인데 그것이 4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t라는 친구는 A-의 4였다. 자, 문제에서 fx 이퀄 0의 두근 이라는 건 당연히 이 방정식 이퀄 0의 두근 즉 그 말은 a와 t지 않음. a와 t의 차이를 구해라가 문제였네. a랑 t의 차이는 바로 4였네요. 이게 알파랑 베타의 차이랑 똑같은 거지. 알파 베타가 a랑 t였던 거예요. 자, 이게 18번이었어. 17번이었죠? 오케이, 17번. 자, 18번 가겠습니다. 확실히 지난 겨울에 기본 개념 했던 수투보다는 확실히 어렵지 않니?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막 15번, 22번 이런 자리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수원 수투를 깊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뜻이겠냐. 정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 아니 근데 정시도 근데 뭐 물론 모의고사 3등급 맞고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겠지만 3등급은 꽤 맞기가 쉬워. 내신보다는 훨씬. 왜 그러냐면 봐봐. 수능 체제가 이제 객관식이 1번부터 이제 15번이고 주관식이 16번부터 22번이고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2학년 모의고사랑 조금 양식이 다르죠. 고3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23번부터 30번까지. 뭐 그 중에 이제 28번과 29번은 또다시 주관식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당연히 킬러라고 칭해지는 것들은 이제 15번과 22번.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사실 얘네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쉽기는 하나 너네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익숙함이 떨어져서 학생들의 정답률은 선택 과목에서 그나마 제일 어려운 30번 또한 정답률 꽤 낮아요. 그래서 이 보통 세계를 이 킬러라고 하는데 뭐 서결이 형이 요즘 뭐 킬러 없앤다 지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구평을 봐야 아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제 객관식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4점짜리를 틀리겠지. 3점짜리 틀리면 어차피 대학 못 갈 거니까요. 자, 10번부터가 이제 4점짜리가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20번부터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28, 29, 30, 뭐 요 정도 19번부터다. 19번부터 19번, 20번, 21번, 22번. 그럼 이제 총 6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이제 13개죠. 13개 곱하기 4점 해서 이제 4점짜리가 총 52점이 있는데 일단 이거 틀려. 어차피 틀리는 게 뭐야. 그냥 일단 안 풀죠. 그 다음에 뭐 그래 14번이 보통 요즘은 수 1에서 나오더라고. 좀 어려워. 틀려. 29번 틀려? 아니 21번 틀려. 왜냐면 22 조금 어려워. 왜냐면 얘네들은 그나마 쉬워. 그래 틀려. 틀려. 다 틀려 그냥. 그리고 뭐 하나 정도 더 틀려. 해서 일단 이렇게 틀렸다고 쳐. 그러면 이제 초기상. 일단 이렇게 틀리면 몇 개 틀린 거야? 7개 틀렸죠? 7개 틀리면 몇 점 깎인 거야? 28점 깎였지? 그러면 이 점수가 72점이죠? 요거 3컷보다 높아요. 요즘 보통 3컷이 68 뭐 그 정도로 잡히거든? 저희 더 맞아요. 1등급 컷은 90 정도고 88에서 92 그 정도고 그러니까 내신 말고요. 모의고 전국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버리고 이거 한 7개 정도 그냥 대충 안 풀어야지 하고 버리고 나머지 것 맞춰서 일단 3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임. 그게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너네가 그래도 생각보다 3등급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 객관식이잖아. 5분의 1, 5분의 뭐 하나 정도는 찍지 않을까? 왜냐면 모두 다 틀릴 확률이 얼마일까? 1 마이너스 5분의 4의 세제곱인가? 모의고사 개빡세. 그러니까 이게 3개 다 틀릴 확률이 왜 한 문제 풀었을 때 틀릴 확률이 얼마야? 5분의 4잖아. 그러니까 3개 다 틀리는 거 5분의 4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에서 빼주면 하나는 맞출 거 아니야? 그럼 1 빼기 125분의 64야. 야, 대충 확률이 얼마야? 절반임. 그 말 한 50%의 확률 하나는 맞춰요. 그럼 이제 76이야. 그리고 만약에 운 좋아서 80 돼. 뭐 운 좋으니까 하나 풀어. 뭐 그러면 막 2등급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신 점수가 낮더라도 뭐 아직 희망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희망을 맞추려면 이런 문제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올 3일은 어디 가요? 올 3이면 글쎄 일단 서울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어가 3일이면 안 가는 이만 못하는 대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서울 끄트머리. 왜냐면 요즘에 워낙 정시 코스는 낮아져가지고 특히 이공계는 왜냐면 상위권이 다 어디로 빠지면 의치, 한수, 약, 아니지 의치 요즘엔 뭐 순서가 뭐야? 의치, 약, 한이 더 높다고 약보다? 말도 안 돼. 의치, 약, 한이겠지. 의치, 약, 한수 여기로 다 빠져주니까 서울대 이공계가 생각보다는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적표 뭐 111, 21, 뭐 이 정도 돼도 서울대 못 갈 것 같은데 생각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수학은 물론 1인데 국어가 3이어도 정시로 들어가고 막 그랬대잖아. 수학은 당연히 1인데 수학은 1인데요. 국어 같은 것만 3이어도 괜찮은 시절이 왔대. 결국 이공계는 수학만 잘하면 잔땡이다 이런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8번 두 문제만 딱 풀고 가겠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각각 1인 2차식 fx와 3차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라는 친구는 2차식 x의 제곱 플러스 머시갱이, g라는 친구는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머시갱이. 자, 가조건 fx = 0은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보자마자 fx를 뭐라고 써줄까? x-알파 x-베타라고 일단 인수 분해를 해서 써놓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부터 써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수렴을 하네. 근데 그 수렴하는 게 베타분의 1이란 걸로 수렴을 한대. 자, 또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이번엔 거꾸로네. fx분의 gx 또 수렴을 한대. 근데 그 수렴값이 얼마냐면 알파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한대. 그리고 또 다조건 봤더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
얘는 또 20으로 수렴을 한대. 이때 알파랑 베타를 한번 구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있다. 자, 보겠습니다. 얘부터 간다. 얘 보세요. 첫 번째식. 내가 확실하게 생김새를 알고 있는 게 F밖에 없다. 자, 극한 일단 대입을 해서 관찰해보자. 당연히 G는 모름. 근데 F의 알파는 얼만가요? 즉 분 어디가 0으로 간다? 분자가 0으로 가네요. 근데 분수 전체의 극한값 베타분의 1은 절대로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지. 지금 분자가 0이 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0이 아닐 수가 있지? 그렇지. 분모가 0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G의 얼마가 0이다? G의 알파가 0이다.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나는 F에 대한 정보밖에 모릅니다. 어디가 0으로 가고 있니?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 야, 분수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어떻게 수렴했지? 분자도 0이어야 되기 때문이야. 이게 아까 내가 수업한 중요하다고 했던 분수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었죠. 분자도 0으로 간다. 자,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결국 G의 얼마가 0이다? G의 베타가 0이다. G의 베타가 0이다. 게다가 이 세 번째 조건은 함수값도 알겠는데 G의 얼마가 0이야? 그렇지. G1이 0이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G알파가 0 나왔고 G베타가 0 나왔고 G의 1은 0이다 나왔는데 G가 몇 차식이었지? 3차식. 그럼 식 다 세운 거 아닌가? 바로 gx라는 함수는 x-의 알파라는 인수 갖고 있고 x-의 베타라는 인수 갖고 있고 x-의 1이라는 인수 갖고 있는 거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게? 자, 항상 이와 같은 분수 함수의 극한 또는 아무튼 뭔가가 수렴한다 라는 녀석은 정보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렴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도 정보야. 그걸 사용한 게 이거잖아. 일단 뭔진 모르겠는데 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겠지. 뭔진 모르겠지만 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겠지. 수렴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보 하나지. 그럼 두 번째 정보는 실제로 수렴값이 베타분의 1이다라는 사실 아직 안 썼잖아. 걔를 쓰러 가야지. 어떻게 쓸 건데? 구한 걸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직접 대입을 할 건데 다시 쓰진 않을 거예요. 암산이 충분히 될 거예요. 왜? f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고요. gx가 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1이니까 약분이 될 거거든. 자, 머릿속으로 약분 찍찍 해보시면 분모에 이것만 남지. 근데 알파로 가지. 그러니까 뭐 분의 1이야? 알파 빼기 1분의 1. 그게 얼마가 된대? 베타 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봅시다. 얘도 G를 여기 대가리에다가 갖다 놓고 F를 밑에다가 하면 약분하면 또 얘만 남겠네. 베타가 들어가요. 뭐 빼기 얼마가? 베타 빼기 1이 얼만겨? 알파 마이너스 2.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20이다라는 사실도 써보자. GX에 하고 호이 하면 1-의 알파 곱하기 1-의 베타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것들 연립하여 알파랑 베타만 구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한번 빨리빨리 연립을 해보자. 얘는 분수 그냥 뒤집어서 알파 빼기 1은 베타. 얘는 얘도 알파 빼기 1은 베타인가? 똑같네, 식은. 그쵸? 어차피 미지수가 두 개였으니까 사실 식은 두 개만 있어도 충분했던 기라. 그래서 얘랑 얘가 같아도 상관없어요. 얘를 사용하면 되겠네. 자, 그럼 가자. 1 빼기 알파가 얼만겨? 오케이. 1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배 괄호 1 빼기 배가 20이다. 전개하시면 배제곱 빼기 배. 이게 20이다. 자, 배가 얼만겨? 뭐 또는 뭐요? 5 또는 마사지.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다 무슨 수? 양수. 베타는 5. 베타가 5기 때문에 알파는 6. 36과 25를 덧셈 합시다. 답은 61이겠네요. 그치, 0분의 0을 계속해서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였다. 자, 19번까지야. 19번.
최고 차이 개수가 모두 1인 3차함수 fx와 2차함수 g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를 대충 이렇게 갈겨놓고 시작할게. x의 제곱으로 시작한대. g라는 친구는 x의 제곱 플러스 어쩌식으로 시작을 한대. 자, 일단 단서가 개 많네. 일단 하나씩 쓸게. f의 1은 0이다. 두 번째, g의 2는 0이다. 자, 앞으로 수투 킬러 문제의 전형적인 생김새가 19번 같은 건데, 즉 단서가 굉장히 많아요. 한 6, 7개가 돼요. 그 6, 7개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로 이거 만들고 이걸로 이거 만들고 다시 짜맞춰 답을 구하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는 게 이제 킬러 문제라. 그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글씨 이쁘게 쓰기. 진짜. 왜? 진짜로 너네 나중에 모의고사 이렇게 A, B4로 받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절반 돼 있잖아. 30번 문제가 요 정도 있다고 해서 22번 문제야. 그러면 진짜로 풀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찰 때가 되게 많거든. 물론 너네가 22번에 도전할 짬이 됐을 때 얘기야. 실제로 여기에다가 뭐 단서 1번 푼 게 한 요 정도 있고 단서 2번 푼 게 이 정도 있고 얘랑이 합쳐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특히 글씨 못 쓰거나 식 엉망으로 쓰는 빠보 새끼들 이거에 대한 단서 여기다가 풀고 이거에 대한 단서 막 여기다가 이렇게 풀고 이거에 대한 이렇게 풀고 하다 보니까 내 눈에 잘 정렬이 안 돼 있어서 얘랑 얘를 결합해야 되는데 막 안 보여.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리정돈이 제일 중요해.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정리정돈해서 식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줄 맞춰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이라도 따라해달라고. 자, 일단 나조건 이렇게 정리했고요. 가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g분의 f 이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분의 g의 x-의 1 이게 다 존재를 한대요.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다조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땐 또 없대. 에이씨 뭐라는 거야. 자, f랑 g를 특정해보세요 라는 문제. 자, 일단 극한은 항상 다 대입을 해보자고. 자, 얘 뭐분의 뭐가 됩니까? G2분의 F2. 아, 근데 그 중에 뭔가 나라 G2는 안 해. 그렇다면 얘는 잠깐 순서를 이렇게 여기 요로로로로 얘를 엿다 쓸게요. F분의 G는 없다를 이따 쓰고 밑에다가 하자. 보기 좋게. 자,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던 거. 분 어디가 뭐로 갔디야? 분모가 0으로 갔대. 근데 극한값은 존재했대. 따라서 뭐가 0이다야? 분자도 0으로 간다. 자,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함수값 하나를 알게 된 거네. f의 얼마가 얼마? f의 2가 0이네. 자, 순서대로 두 번째 예로 가겠습니다. 또 관찰해보니까 f2분의 g 얼마요? 1이요. 근데 f2가 얼마라고 방금 구했냐? 0. 아, 이것도 따끈따끈한 정보에 의하면 분모가 0으로 가네요. 따라서 어디도 뭐로 가야 됩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따라서 상준씨 g의 얼마가 얼마인 겁니까? g의 1이 0인 거겠지. 자, 그럼 지금까지 일단 f에 대한 정보는 f1은 0이다랑 f2는 0이다 얻었고요. 그 다음에 g에 대한 정보 똑같네. g2도 0이고 g1도 0이다까지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g는 2차식이라는데요. 그러니까 2차식 g는 이미 다 세웠네. 초록색 부분. g는 병윤아 뭔데요? x-1 곱하기 x-의 2입니다. 자, 그 다음 노란색 f의 1과 f의 2가 0인데 f는 3차니까 인수가 하나 더 있긴 하겠네. 일단 두 개만 쓸까 아는 거라도 f는 x-의 1과 x-1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모르니까 일단 x 빼기 t라고 두자. 자,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x를 3으로 보내면 없대. 자, 관찰해보자. 얘 분자는 이상한 데로 가니 숫자로 가니 그냥 g의 3은 그냥 숫자로 가죠. 근데 없으려면 분모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f3이 얼마야? f3이 0. 마지막 단서 나온 거지. fx는요 x-의 1 곱하기 x-의 2 곱하기 x-의 3이었습니다.
자, G랑 F를 다 찾았네. F4랑 G4를 구하래. F에다가 4 대입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G에다가 4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 따라서 66에 12다. 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자, 얘들아.